다육이를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핑크 엘프 제가 물 먹였는데 물 반응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얘도 이 도태랑도 물 반응 지금 보여주고 있고 벌써 어저께 물 반응하고 있어요 라고 제가 보여드렸는데 자 여기도 요거는 지금 TP가 꽃대가 이렇게 크게 지금 꽃봉오리가 상당히 커요. TP가 원래 꽃이 이렇게 컸나? 자, 여러분들 이제 꽃대를 이렇게 보시면 이 꽃을 보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저는 이제 요 다육하고 그러니까 요 다육이가 에케베리아야. 그럼 에케베리아의 전형적인 꽃은 이렇게 핍니다. 근데 사실 모양이 다르기도 해요. 라우이나 라우이 교배종들은 여기 꽃대에 붙어 있는 잎이 엄청 크고 아가보이데스 계열의 그 창다육들의 꽃대는 이게 진짜 너무 얇아갖고 쓸데가 없이 그렇게 작게 이파리가 작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요 녀석 좀 보세요. 요 녀석은 지금 적당한 사이즈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도 창다육들처럼 좀 작은 편이에요. 자, 이제 꽃대가 생기는 모양도 이렇게 관찰을 하고 꽃의 사이즈, 그다음에 꽃의 사이즈하고 꽃 모양, 꽃 색깔 이런 것들을 이제 봐서 얘가 어떤 다육의 급여종이겠구나. 얘는 원래 그냥 딱그 에케베리아 속 다육이구나라는 거를 추측을 하는 거예요. 요 녀석은 지금 온슬로우인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온슬로우에 관한 정보가 많지 않아요. 이 온슬로우가 뭐랑 뭐를 교배했는지 알 길이 없이 이제 그렇게 지금 하거든요. 근데 말로는 이 온슬로우가 호주에서 육종이 돼갖고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재배가 되고 인기가 많아져서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에서 더 유명해진 그런 다육이가 온슬로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보면은 느낌이 가운데 살짝 줄이 가는 저게 이 뭐라고 해야 될까? 베리 종류 다육하고 딱 교배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떤 그 엘레강스도 여러분들 완전 베리예요, 베리. 엘레강스하고 로라의 교배종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지금 한다고 해요. 정확하진 않지만 자 먼도는 린지하이나하고 라우이 교배종이라고 추측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린지하이나를 보면은 거의 먼도랑 진짜 유사해요. 정말 유사해서 저는 외형상 차이점을 이렇게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먼노가 이 린지아이나와 라우이의 교배종이라고 한다면 라우이의 그 백분감이 훨씬 더 강할 것 같은데 또 그렇지는 또 않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요 아리엘은 샴페인과 그다음에 또 라우이의 교배종이에요. 신기하죠. 이렇게 샴페인은 라우이와 그다음에 레드에보니의 교배종이 이제 또 샴페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가 참 요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드리면 우리 엄마들이 무슨 얘기 하시냐면 난 예쁘면 그만이야. 예쁘면 그만인데 다육이 교배종 왜 자꾸 얘기해줘? 라고 하세요. 그 마음이 어머님들 끝까지 가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고가의 다육이를 사잖아요. 고가의 다육이를 사면 그때부터 다육이 이름이 중요해집니다. 왜냐면 엄마들이 요 다육이가 블루 서프라이즈인데 이 블루 서프라이즈는 사실 많이 가격이 되게 착해요. 근데 이런 애들은 뭐 이름 상관없어 예쁘기만 하면 돼 이러다가 어느 순간 엄청 고가 수십만 원짜리 다육이를 만약에 이렇게 딱 얘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샀어. 그러면 그때부터 이름이 중요해져요. 왜냐면 다육이를 구매하는 기준이 고가 막 40만 원, 50만 원 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명품에 쏠려가는 현상하고 비슷한 현상들이 진짜 생겨요. 그게 어떤 사회 과학적으로 그런 심리들이 있대요. 내가 과시하려고 하는 과시욕이죠. 나 혼자 베란다에다가 개를 이렇게 놓고 내가 보려고 그렇게 산다기보다는 내 주변인들, 나랑 같은 이제 다육이를 키우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고 이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사는 다육들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서 이제 제가 왜 자꾸 선별종들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사는 그런 모든 다육들은 대부분 다 이제 원종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다육이잖아요. 교배종은 그런 그 자연 교배종도 있어요. 근데 자연 교배종은 드물어요. 자, 왜냐면 이 꽃들이 서로 자기 종족을 보호를 하려고 꽃이 피는 시기랑 이런 꽃을 맺는 방법이랑 이런 것들을 다 달리해서 핀대요. 그래갖고 일정 지역 안에 뭐 바람이 있든 곤충으로 인해서 자연 교배가 일어나는 거는
정말 자연 상태에서는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교배종들도 자연교배종이라고 표기를 별도로 해요. 이거 학명을 쓸 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관상용으로 원예용으로 인공교배란 인공교배종들이 다 대부분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인공교배를 했어. 자, 얘가 엄마고 얘가 만약에 아빠야. 둘이 똑같은 다육입니다. 똑같은 다육인데 자, 왜요? 그냥 변이가 일어난 다육이에요. 이 레티지하고요. 얘 스피나인데요. 둘이 똑같은 다육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외형이 너무 다르니까 완전 다른 다육처럼 보이죠? 근데 얘네들은 외형은 다르지만 얘의 레티지아의 변이가 그냥 스피나가 나왔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 레티지아도 세디베리아 레티지아예요. 얘의 부모 다육 중에서 이런 형질을 가진 이런 모양을 가진 특정 다육이가 요의 조상에서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요런 유전자가 조금 더 발현되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선인장 다육식물연구소 이재용 연구관님하고 인터뷰를 하기 전에 잠깐 이제 워밍업 하면서 얘기를 할 때 다육이는 그 유전자 정보가 유전자 염색체가 수가 너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제가 느꼈던 게 보통 식물들이 얘는 그 유전자 염색체 수가 얘는 뭐 12개야. 그럼 12개. 그래 그러면 12개 그러면 비슷비슷하게 뭐 12개 이렇게 돼. 그게 아니고 어떤 애는 12개인데 어떤 애는 이게 12개의 2배, 뭐 24개, 그다음에 뭐 56개 이런 식으로 이 염색체 수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그 변이종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다육식물 자체가 특징이 그렇대요. 저는 만개에서 만주의 뭐 1%, 그러니까 한 개 정도 되는 그런 변이 다육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외형을 보고 다육이한테 가격을 지불하고 그 다육의 이름을 믿고 와요. 그런데 알고 보면 얘가 같은 그냥 다육이고 변이종이다라는 것까지 알고 구매를 하신다면 어느 날 스피나가 레티지아처럼 변해가도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외형과 이름만 가지고 이 다육이를 샀는데 어느 날 얘가 레티지아처럼 변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때가 와요. 지금 이렇게 외형이 이렇게 딱 구별이 되니까 그렇지. 특히 창다육이 아가보이데스 계열의 다육들을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면 이름표가 없으면 못 찾죠. 그거는 그만큼 저는 이름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육이를 구매를 지금 하고 계셔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다육이 이름이 뭐 그렇게 얼마만큼 대단히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사고 안 사고를 이렇게 결정하는 만큼 중요한가. 그래서 제가 농장 사장님들 인터뷰를 하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름 가지고 사지 마라. 이름에 따라서 사고 안 사고를 하지 말고 예쁜가 예쁘지 않은가 혹은 특정 다육들을 이렇게 살 때 어떤 색상 이런 것들을 갖고 사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이름 갖고서는 이렇게 계속 이게 이다 아니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의심해요. 야, 이 다육이가 진짜로 내가 그렇게 고가에 주고 샀는데 그 다육이가 맞아? 그럼 자기가 산 농장에 물어보죠. 당연히 그 농장에서는 재배 농가 사장님이 얘를 레티지아라고 팔았는데 당연히 레티지아라고 알려주죠. 당연히 스피나라고 알려줍니다. 근데 그러면 다른 사람 거랑 비교를 했더니 모양이 달라. 얘는 왜 나랑 모양이 다르지? 그러면 또 가갖고 네 거는 가짜야. 이렇게 진위 여부 논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 다육식물들은요. 특히 창다육들 이런 국민다육들은 어느 정도 시그니처가 정해져 있지만 특히 창다육들은 누가 키우냐 물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진짜 모양새가 달라져요. 환엽을 가져다 키워도 잘못 키우면 물때 잘못 맞추면 새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위 논란으로 내게 진짜 믿고 싶죠. 자기 게 진짜라고. 자기 새끼가 진짜 더 예쁘고 잘나내라고 믿고 싶죠. 근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진짜 똑같이 재배 농장에서 그렇게 줘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다르게 키우고요. 또 하나 처음에 다육이를 만드는 농장에 있어요. 이 스피나를
얘가 우연히 이렇게 여기 나와서 얘를 머리를 다 잘라가지고 얘를 다 이제 번식을 해. 그러면 이 농장의 위치가 만약에 음성에 있어. 그런데 얘를 사다가 고향에서 다시 또 재배를 해. 모양 달라질 수 있어요. 음성과 고향의 환경 차이. 그다음에 같은 음성이라도 하우스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다육이의 햇볕이라든가 습도라든가 그다음에 키우는 시설이 다르면 모양새가 달리 나와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저도 이런 얘가 수연이야. 얘가 옐로우 멜로우고 얘가 미니베리야. 얘네들은요 모양새가 달라질 일이 없어요. 사실은 거의 그냥 이 모양 이대로 그냥 나옵니다. 근데 제가 러블리 로즈를 입고지를 했더니 러블리 로즈에서 해리 왓슨처럼 나오는 거는 뭐 그건 비일비재하고 러블리 로즈 입고지판에서 올팩처럼 생긴 애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애를 러블리 로즈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도 맞잖아요. 러블리 로즈 입 가지고 입고지를 했는데 올패처럼 나왔는데 놀랍죠? 얘가 러블리 로즈예요. 제가 그렇게 원래는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러블리 로즈의 조성이 뭔지 모르는데 러블리 로즈 입고지 했는데 올패이 나왔네요. 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육이 이름 다육이 생김이 내가 아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그 다육이 아니야. 혹은 틀렸어. 저 농장이 지금 다르게 하고 있어. 라고 섣불리 생각하는 거는 저는 이제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알매 단계가 저 아래에 있으면 그러면 내가 아는 만큼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 알매 단계를 뛰어넘고 계속 성장을 하면 그때마다 다른 시각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음모론자예요. 저도 음모론자여서 뭐야? 이름만 바꿔서 지금 팔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들 저도 그렇게 진짜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계속 얘기 드려요. 얼음공주 엘샤라고 우리가 구매를 하는 그 토리마네시스 닮은 애 있잖아요. 걔가 원래는 얼음공주랑 엘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토리마네시스가 엄마고 하나는 토리마네시스가 아빠고 이렇게 이 엘레강스랑 교배를 했는데 서로 엄마 아빠가 뒤바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호랑이랑 그 사자랑 교배를 할 때 사자가 엄마가 되냐 아빠가 되냐에 따라서 그 교배종 그 하이브리드가 완전 다른 외모가 나오거든요. 다육도 마찬가지예요. 다육도 엄마 아빠 부주 교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다육들 모양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얼음공주랑 그 엘샤는 너무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얼음공주 엘샤로 해가지고 통일돼서 이름을 그렇게 써요. 그렇지만 엄마 아빠가 서로 다른 다육이에요. 또 엄격하게는 다른 다육이죠. 이 지금 학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외형이 너무 비슷하니까 똑같이 가고 있죠. 이렇게 외형이 너무 똑같은데 다른 이름으로 가는 다육이가 있고 엄마 아빠가 생체 정보가 다른데 같은 이름으로 가는 애들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해요. 다양하니까 혹시 뭔가 의심되고 궁금하다고 하면 조금 더 공부를 좀 더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그렇게 좀 접근을 하시면 어떨까 해요. 막연하게 뭐야 모양이 다른데 이거 지금 뭐 지금 다른 거 파는 거 아니야? 라고 접근하시는 것보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진짜로 이 교배종들 그다음에 선별종들 이해하기 전에는 마리아랑 여러분들 에보니도요. 마리아 에보니도 이게 그 선별종 교배종 놀랍죠? 마리아가 어떻게 교배종이야? 이 마리아랑 에보니는 우리는 그 다육식물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다육식물을 에케베리아 종류들 애기들을 이제 등록을 하는 이제 그런 기관들 식물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이렇게 그런 기관들이 있는데 상당히 늦게 등록이 됐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아가보이데스 에보니 있죠? 에보니하고 마리아가 거의 동시에 이름을 올렸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아마 1993년인가 그럴 거예요. 어떤 애들은 여러분들 학계에서 발견된 게 200년도 넘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겨우 93년도에 등록이 됐다고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교배종 정보를 정확하게 찾아보세요. 그런데 이제 뭐 그게 원종이다라고 표현을 자꾸 쓰니까 자연 상태에서 그런 애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애들이 자연 상태에 있었으면 93년도에 발견돼 갖고 학교에 보고가 됐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리아나 이런 애들이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원종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좀 배신감도 들고 그래? 다육에 대해서 아무것도 지금 이런 정보가 없으신 분들은 그래? 라고 받아들이지만 다육생활 조금 하셨던 분들은 진짜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도대체 원종이라는 말은 왜 그렇게 갖다 쓰는 거야? 맞아요. 원종이라는 말은 자연 상태에서 교배가 일어나지 않은 순수종이라는 의미인데 요즘에는 내가 오리지널이야 라는 표현, 내가 진짜 이 다육이 이 교배가 아닌 그냥 딱 순수 이 다육이에 내가 키워낸 농장이야 라는 의미로 또 원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농장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서 아셔야 이제 그런 의미들이 이 농장은 자기가 만들었고 자기가 그 최초의 그 다육이를 판매한다는 의미로 원종이라는 말을 쓰는구나 이렇게 아셔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얘가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저도 재배농장 사장님들 진짜 영악하구나. 조금 안 되면 그냥 이름 홀랑 바꾸고, 응? 막 이렇게 하는구나. 저도 처음에는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어떻게 하냐면 좀 더 신중해졌어요. 왜냐면 제가 더 많이 알게 돼서.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고 이해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얘기해요. 예전처럼 쉽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름만 바꿨어?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이 베리 종류 애들 교배종들 많죠. 그 다음에 라우렌시스 아까 아우렌시스 그 까망까망하게 생긴 그 아우렌시스 교배종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얼핏 보면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거 교배종들이거든요. 왜냐면 이 우리나라는 다육이 교배종 엄마 아빠 선별할 때요 비밀이에요. 농장이 갖고 얘를 만들 때 A랑 B가 교배를 했으면 그 비밀이야. 그래서 C를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다른 농장에서도 A랑 B를 교배를 했어. 그 걔네들은 C가 아니라 D로 나와.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뭐야? 왜 이름만 달라?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는 거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농장들이 서로 교배 정보를 공유를 안 하고 있어서 그렇게 나온 건데 그럼 이름만 바꿔서 판다 이렇게 하면 또 억울한 거잖아요. 자, 오늘도 저면 관수를 하는데 물이 너무 차가워. 이 물의 온도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살짝 미지근한 물을 가져다가 섞을게요. 살짝 미지근한 물을 더 섞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예전에 쪼꼬다육엔 마야다육 사장님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그때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거든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다육이 이름만 갖고 다육이를 구매를 하지 마라. 다육이를 창다육을 사고 싶다면 그 창다육의 모양과 물드는 색상을 기준으로 해서 구매를 해라. 이름을 따라다니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유명한 재배 농장들이 있잖아요. 그런 유명한 재배 농장들도 이런 사실들을 다 잘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내게 진짜야 라고 하는 걸 주장을 굽힐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러면 여태까지 여러분들한테 했던 이야기들이 그게 이게 뭐야? 저 그때는 그랬는데 왜 지금은 그래? 왜 자기 것만 진짜라고 해? 라고 하는 게 자, 그분들도 알고는 있어요. 키우는 사람마다 모양이 달라진다는 거. 키우는 사람마다 모양이 달라지고 이렇게 된다는 걸 알지만 여전히 자기 것만 진짜고 남의 농장에서 파는 거는 가짜다 라고 말하는 게 있고 그래서 다육세계에서 환멸을 느끼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제가 실제로 만났던 어떤 대표님이 진짜 그래서 지금은 이런 유행하는 다육이라든가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정말 그런 왜 자기 것만 진짜라고 말하는 그런 농장 사장님들하고 안 놀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아요. 분명히 그 농장에서 사갖고 다른 농장에서 키웠더니 모양새가 조금 달라진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농장에서 사왔는데도 자기 거 아니라고 한대요. 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모양만 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요. 또 뭐야? 저 안쪽에 하얀 거. 깍지는 아니겠죠? 요 엘샤. 엘샤가 덩치가 꽤나 많이 컸어요. 이거 프리티 다육의 엘샤인데 엘샤가 새끼를 참 잘 내줍니다. 엘샤가 새끼를 참 잘 내줘서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 와, 그래 줄게. 여기 완전 지금 먼저 한번 물을 먹었는데도 이래요. 자, 요거는 이 TM은 자 바짝 말랐죠? 자, 지난번에 이게 화분이 물구멍이 없는 화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자꾸 보여드리는 거예요. TM 물을 조금 먹여가면서 키워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캉말캉하네요. 로라도 지금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저는 공부를 하려고 꽃대를 지금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요게 아가보이데스. 자, 요게 SP예요. SP 에보니 SP라고 나왔거든요. 자, 보세요. 얘 모양새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에보니랑 많이 닮았나요? 어때요? 완전 다르죠. 창다육의 모양하고 완전 다른 것 같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얘가 실생 에보니 SP예요. 에보니들 중에서 실생을 해가지고 실생을 파종해서 나왔는데 이런 모양새가 나온 거예요. 누가 이거를 창다육이다 이렇게 보겠어요. 근데 꽃을 보면 이거는 창다육의 전형적인 그런 지금 모양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창다육들이 이렇게 꽃대 잎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진짜 가늘가늘하게 진짜 먼지처럼 작은 이 꽃대 잎을 이렇게 달고 나오고 꽃이 이렇게 모양새가 이렇게 생겨요. 얘가 에보니 SP로 해가지고 판매를 했었던 다육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셔서 여러분들이 다육이를 키우실 때 또 구매를 하는 기준에서 현혹되지 않는 그런 기준들을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고 본인들의 어떤 그런 기준이 어떤 거였으면 좋겠냐면 내가 얘가 예뻐서 산다지 얘가 이 다육의 이름만 갖고서 산다라기보다는 예뻐서 산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와, 러블리 로즈가 꽃대를 물었습니다. 러블리 로즈 꽃대가 굉장히 독특해요. 이 러블리 로즈 꽃이 모양새가 보면은 팅커벨하고 그 핑크 엘프 있거든요. 걔네들하고 느낌이 좀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러블리 로즈 꽃을 한번 본 다음에 너 도대체 부모 다육이가 뭐야 하고 굉장히 궁금했었던 게 얘 꽃을 보고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서 꽃이 그래서 이 러블리 로즈가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에케베리아라고 부르지만은 해외에서는 그랍토베리아라고 부릅니다. 한쪽 부모가 그랍토 페탈룸 속에서 왔을 거라는 건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꽃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제가 다육이 뭔 얘기를 하려다가 원래 저명간수 이렇게 해주면서 얘네들 꺼내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제가 하나를 알 때랑 두 개를 알 때랑 여러분께 다른 이야기들을 제가 계속 전달을 하고 있어요. 제가 성장하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진짜 처음에는 음모론자였거든요. 뭐야? 너네 똑같이 생겼는데 왜 이름만 달리 지금 나왔어? 진짜 농장 사장님들이 교활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교배종들이 이렇구나. 실생을 하니까 다른 모양이 나오는구나. 어떻게 같은 이름을 쓸 수밖에 없죠. 거기서 또 다른 이름을 하면 이제 선별로 이제 또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육이 이름 갖고 결론은 다육이 이름 갖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예쁘다 생각하는 다육을 구매한다는 어떤 그런 명확한 기준만 있다면 이름 가지고 속상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전 다음 시간 다시 또 찾아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